천마신군의 상대로 신지의 지존인 자아마신이 직접 나서는 대신 본지의 다른 고수를 내보낼 것을 사은민이 요청하자 자아마신은 사은민에게 내 뜻은 잘 알겠다고 말한 뒤 묵령에게 천마신군을 상대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지주가 더는 자신의 친구인 한상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묵령은 자신이 한상우를 잘 알고 있었기에 한상우가 자신의 위에 올라서는 것은 납득할 수 있었지만 내 놈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위에 서고 싶다면 내가 어떤 놈인지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묵령의 말을 들은 자아마신은 엄청난 경공을 사용해 순식간에 천마신군 앞으로 이동한 뒤 이 대결을 통해 보여주겠다고 하였는데 눈앞으로 다가온 자아마신을 보고 한비광이 활용도를 겨누며 상대하려 하였지만 천마신군은 자신에게 저자와 오래된 빚이 있다고 말한 뒤 허공 선물을 사용해 한비광과 옆에 쓰러져 있는 도월천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자리에 자아마신과 천마신군 둘만이 남게 되자 자아마신은 거만과의 대결 때처럼 엄청난 이기어 검수를 선보인 뒤 호문걸의 무공을 쓴다면 내 놈의 무기는 도냐고 물으며 그렇다면 이 자리는 또다시 도와 검의 대결이 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천마신군은 극기에 오른 사람에게 도검 논쟁은 필요 없는 잡담에 불과하다면서도 다만 도가 특별한 건 모든 병기의 기본이기 때문이라 말하며 이는 가장 익히기 쉬우면서도 가장 심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무기라는 뜻이기도 하여 그렇기에 자신이나 사부님은 도를 가장 이상적인 무기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도제는 천마신군의 멋진 도론에 감명받게 되어 큰 소리로 천마신군을 부르고 칭찬한 뒤 필요하다면 자신의 동문병기인 용비도를 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들은 천마신군이 저런 놈을 상대하는데 귀공의 보도를 더럽힐 필요는 없을 듯하다는 말로 도제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화가 끝나게 됩니다. 사은민은 과거 신지를 막았던 포문거래 후예이자 1월 수령륜을 사용하는 도월천마저도 단숨에 제압한 천마신군이라면 그의 실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아마신이 직접 나서는 대신 먼저 다른 고수를 내보낼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사은민의 생각과 판단은 완벽한 자아마신에 대한 충성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현재 사은민의 심장에는 자아마신의 심검이 박혀있는 상태로 자아마신이 사은민의 숨은 진심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어도 사은민이 자아마신을 배신할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자아마신의 심검이 사은민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사은민의 생각이라고 해도 그게 반드시 진실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은민의 진짜 계획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화에서 묵령이 자아마신에게 내가 어떤 놈인지 증명하지 않으면 자신은 따를 수 없다고 말하자 자아마신은 이 대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겠다며 직접 천마신군을 상대하러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묵령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묵령이 자아마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본 뒤 정말 자아마신을 따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묵령은 이번 대결을 통해 일단은 자아마신의 실력을 알아보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중 대부분의 정파와 사파의 인물들은 서로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거망이 자신의 최대의 적인 천마신군에 대해서도 나쁘게만은 이야기하지 않았던 영향으로 손녀 다마리는 사파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인물로 자랐고 괴계는 흑풍유에게 자신의 문파를 빼앗겼음에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주었다는 이유로 천마신군을 은인으로 생각하여 한비광을 도와주었으며 약선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라면 사파의 인물일지라도 치료해 주었고 신공은 강함을 쫓아 정파를 배신하고 신지에 붙었지만 마지막에는 한비광이 천마신군의 제자임을 알면서도 소원술 상태의 자신과 대결한 강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돕는 등 의외로 정파의 지존인 천하오절들은 사파에 대한 적대심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는데 도제의 경우에도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밑에서 무공을 배운 한비광이 천마신군의 제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처단하지 않고 보내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파의 인물이라면 계속해서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천하오절 중에서는 사파에 대한 불신이 가장 강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제가 천마신군의 도론에 감명받아 자신의 동문병기인 용비도까지 빌려주려 하는가 하면 이를 만류하는 정파인들에게는 정파 사파 논쟁이 자네들과 자네들을 따르는 이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냐며 꾸짖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를 듣던 지연은 고개를 돌려 도제를 조용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제와 지연의 떡밥에 대해 예고했던 게임 스토리에서도 지연은 도제에 대해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파와 정파라는 입장에서 제외한 것이 서글플 뿐이라는 말을 남겼던 만큼 과거 두 사람 사이의 모종의 관계는 정사파라는 입장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아마신의 도검 논쟁에 대해 천마신군은 도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며 받아쳤는데 평소 도에 대한 조예와 사랑이 남다르며 특히 도검 논쟁에는 더욱 불타는 모습을 보였던 도제는 천마신군의 도론을 듣고 감명받게 되자 주위 정파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문병기인 용비도까지 빌려주겠다고 하는 등 천마신군에게 완전히 빠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천마신군은 저런 놈을 상대하는데 귀공의 보도를 더럽힐 필요는 없을 듯하다며 도제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 독고결과 황보응 등 많은 사파의 인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정파의 백리사후와 홍마 병력자마저 자신을 돕게 만드는 등 주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천마신군의 인품이 이번에는 사파를 적대하던 도제의 마음마저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자아마신은 지금까지 이미 몇 차례의 대결을 했었지만 백강과의 대결에서는 백강이 한비광 일행을 구해서 탈출시켜야 했기 때문에 자아마신의 공격을 일방적으로 받아내기만 하는 등 정상적인 대결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거망과의 대결에서도 거망이 주변의 무리민들까지 신경 썼어야 했던 탓에 대결에만 집중할 수 없는 불리한 환경에 처하는 등 제대로 된 실력 싸움을 하지 못했었지만 이번 천마신군과의 대결에서는 천마신군이 대결을 앞두고 제사 흑풍회의 명령을 내려 주변을 차단하는 등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대결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처음으로 자아마신과 제대로 된 대결을 하게 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천마신군의 사부였던 포문거리 신지를 패퇴시키고 난 뒤 신지를 상대로 조약까지 맺었던 사건까지는 알려져 있었지만 지난 화에서의 포문거래 후예인 천마신군의 뒤를 그토록 쫓았건만 찾지 못했었다는 자아마신의 말과 이번 화에서의 저자에게 진 빚이 있다는 천마신군의 말로 보아 천마신군과 자아마신 사이에도 무언가 악연이 있는 듯 보이는데 과연 포문거래 조약 사건 이후 천마신군과 자아마신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일지 또 어렸을 적에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친했다던 천마신군과 거망은 어떤 이유로 서로에게 최대의 적이 된 것인지 다음 이야기들을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